다른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 가려서 난 도저히 내 얼굴 보여주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얼굴을 가려놓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나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나가란 말씀이신데. 아니 뭐 이렇게 얼굴 가리면 우리 그 얼굴 그렇게 가리고 살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3분만 누가 가지고 만지면은 제랑 똑같은 목소리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 입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초상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나. 네. 어.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만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 초상권을 가져갈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규만 목사님이 저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할래요? 아니면 제가 바로 시작할까요? 마이크를 껐어, 조규현 목사님. 예, 윤선 사모님께서 지금 잠깐 저기 그 전화기로 들어오신다고 하길래 예,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예, 예, 알지지간에 저기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 반을 운영할 수 있어서 특별히 저기 우리 같이 이제 졸업 논문반 예, 예, 조인하지 않으신 분은 예, 저희들이 이제 많이 도움을 못 드려요. 예, 오늘이 이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같이 졸업 논문에 소속하신 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든 끝까지 졸업 논문이 끝날 때까지 같이 돕자 해서 이 모임을 시작한 거니까 예, 기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진 교수님이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쓸 논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통의 병이신 성령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사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논문을 성공적으로 쓰고 또 졸업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의 완성임을 알고 우리가 평생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소통하심을 온전히 누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만났던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제 MBTI를 자꾸 잊어먹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 MBTI를 아마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MBTI에 진심이신 분들은 제 MBTI를 기억이 아니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건데 저는 그 정도로는 MBTI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주 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오지랖이 넓어서 이렇게 미니멈으로 일을 하지 않고 맥시멈으로 일을 하는 편입니다. 제 MBTI를 못 외워서 자꾸 찾아보는데 ENFP라고 그래요. ENFP. 그래서 한국말로는 활동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편이라 예를 들자면 이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학장님이나 또 책임자한테 내가 이런 모임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면 하라는 공문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저는 안 해요. 그냥 제가 할 때 별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 선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최정인 스타일의 논문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이 논문을 저한테 이런 걸 배울 때, 제 얘기를 들을 때, 최정인이 이렇게 쓰라겠다. 교수님 왜 헛소리 하시느냐. 나는 이 방법 많이 옳다고 생각,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를 만났다. 그러면 저를 미리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에 준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저를 어떻게 만나느냐? 저는 조직신학과 교회사 이 두 분야에서 논문을 쓰시게 되면 저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논문 작법 수업에 들어가셔서 지도교수나 부지도교수를 본인이 뭐 1지도, 2지도, 1선택, 2선택, 3선택 그렇게 쓰실 때 제 이름을 써놓으면 그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부지도교수일 때는 큰 역할을 더 지도교수보다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모든 특강을 할 때 한 번도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엔 처음으로 한번 간략하게 강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무슨 이런 바람이 들었는지. 네, 그래서 화면 감사합니다. 공유를 좀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MBTS 철학 박사 논문 작성에 대하여. 아주 뻔한 제목이죠.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수필이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그렇죠? 수필. 수필이 한자잖아요. 수필이고 그 수필에 해당하는 가장 비슷한 말이 에세이일 텐데 보통 그 수필을 다시 또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누고요. 인포멀 에세이, 포멀 에세이 해서 경수필은 우리가 붓 가는 대로 쓴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장 비논리적인 게 뭐냐면 꿈이에요. 네, 밤에 꿈을 꾼 걸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면은 논리적 연결점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소시적에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읽고 군대에 입대해서 바로 훈련소부터 자대 갈 때까지 한 몇 달 동안을 꿈을 한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꿈을 이렇게 매일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적어보니까 꿈은 뭐 그때의 나의 상태를 잘 보여주더라고. 그때의 상태. 그러니까 꿈을 잘 보면 앞날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혼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막 한벅절을 하면서 도대체 너라는 인간 어떤 인간이냐? 네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인지 몰랐다 하면서 왜 그러냐니까 당신 일기를 봤는데 일기를 보니까 도저히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 보여달라니까 내 꿈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 일기기는 맞지만 그건 내 꿈꾼 것만 써놓은 거다. 꿈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간신히 넘어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수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경수필. 그래서 우리가 경수필을 정의할 때는 옛날에 쓸 때는 뭐 붓 가는 대로 쓴다, 펜 가는 대로 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생각의 흐름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은 논자가 들어가는데 북한 말로는 론이죠. 론문. 론문은 이제 중수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반드시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 로직. 로직이 있어야만 이게 에, 논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그럼 논문이란 뭐냐? 그러니까 중수필이란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어떤 문제는 자기의 해당 분야겠죠. 예를 들면 뭐 두 개의 학문을 섞어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기 학문 분야가 있고요. 그 학문에서 자기가 중요시하게 하는 영역이 또 있고요. 그 영역에서 좁혀서 아주 딱 하나의 문제를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구에 내가 나의 주장을 더한다는 것. 물론 뭐 천재적인 학자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주장하지 않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 이 학술적 연구는 앞에 사람의 연구에 무언가를 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장이에요. 주장. 주장이 뭐냐면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 박사이기 때문에 필라소피예요.
그래, 네 생각이 뭔데? 요 자기의 주장이 없으면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학 논문을 쓴다면 수학 논문은 무조건 이 식을 예, 수학의 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증명하면 돼요. 수학 논문은 3페이지짜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학 박사 논문이 3페이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예. 그런데 수학 박사 논문을 800페이지를 써도 어딘가 한 군데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모든 게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과학의 논문이라면 무슨 뭐 실험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실험 후에 뭐 통계나 이런 걸 내서 그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자기의 가설이. 또 무슨 뭐 통계학 이런 거는 그런 사회적 통계 뭐 양적 그런 연구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메타 분석을 통해서 그걸 다 해서 그거를 그것이 말이 맞아야 돼요. 어쨌든 뭐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해도 이 논문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까지 연구에다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얼토당토하면 안 되고 앞에의 논리와 그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은 반복과 비약이 없이 논리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반복과 비약이 뭐냐면 이 반복은 제가 논문 지도를 학생들을 지금 벌써 한 10명 이상을 해봤는데 해보면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 4처럼 요한계시록처럼 한 얘기 또 하고 돌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꼭 그렇게 쓴 것도 아니죠. 그렇게 쓰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반복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비약이 없어야 돼요. 비약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4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이 논문을 끝낼 때까지 하루라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게 이 4가지 내지는 3가지 내지는 2가지 내지는 1가지. 이 넷 중에 하나는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련 분야를 계속 자료를 찾아서 읽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강의나 이런 것을 들어보는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꾸 어, 마루타를 찾아서 자꾸 말해보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자꾸 배우자에게 자꾸 자기가 쓰는 논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따라오면서 알아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 서로 얘기가 되지. 자기 혼자 그냥 끙끙 앓으면 사실 안 돼. 누군가 뭐 교수든 자기 펠로우 같은 동급생이든 누구하고 자꾸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쓰기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읽던, 듣던, 말하던, 쓰던 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성에서. 그래서 그 생각이 이런 4가지의 소통 방법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통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소통의 도구로 삼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을 쓸 때 제가 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의 약속을 받아요. 내일 이걸 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안 할 각오를 하고 하겠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한다고 말을 해놓고도 못할 수가 있는데 모든 우리 인간의 생각은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부를 하던 사람은 계속 더 잘할 수 있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박사과정의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고 이제 논문만 남겨놨다고 칠 때에도 지금부터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도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가니까 중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아,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았어. 이 논문을 일주일을 안 하면요. 논문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데 2주일이 걸립니다. 한 달을 안 하면 논문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데 2달이 걸려요. 한 학기를 접었다. 한 학기를 뭐 생각해서 지워버렸다. 그 사람은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졸업 못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언제고 질문사항 있으면 말 끊어서 질문하세요. 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철학박사 학위 논문인데요. 철학박사 과정을 이수한 후에 여기까지를 한국에서는 수료라고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수료도 캔디데이트도 그게 경력에 썼었는데 미국에서는 캔디데이트 경력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정도로 끝을 못 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경력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가 PhD 기준으로 졸업률이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입학 대비 졸업률이. 논문 준비 수업에 들어가서 논문 준비 수업을 통과하는 율이 50%라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통과하는 율이 50%이기 때문에 졸업률이 50%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철학박사 학위 자격 논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 안에는 반드시 3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 논문의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반드시 본인 이름이 있고 지도 교수 이름이 있고 학교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와 교수와 학생의 셋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를 들자면 학생은 졸업하기 원하는데 교수는 철저히 졸업을 안 시키기를 원하고 학교도 졸업을 안 시키기 원한다. 교수는 졸업시키기를 원하는데 학교에서 졸업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학교에서는 졸업을 시키기를 원하는데 학생은 나는 이 학교에 졸업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졸업할 마음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수도 학생도 학교도 다 졸업하는 게 목적이에요. 학교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아직도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철학박사 PhD를 받는 율이 세상에서 1등입니다. 현재.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많은 철학박사에 나는 안 껴도 돼. 그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나 정도가 철학박사야?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철학박사는 내가 이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가로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 읽고 쓰고 듣고 특히 말하고 뭐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글을 쓰는 것에 돈을 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도 4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패스하면 의사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해서 어떤 전문의로 나가는 것이 거기 인턴 레지던트라는 게 어차피 프랙티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 학위를 주면은 의대로 말하면 의사가 졸업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다음에 앞으로 내 분야에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저를 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학자라기보다는 인스트럭터예요. 예를 들자면 운동을 배워서 운동선수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찌감치 저는 코치로 빠진 운동 코치로. 저는 뭐 책을 쓰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런 걸 안 했어요. 졸업논문 외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강의 노트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분야에 제가 꾸준하게 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가르치고 또 박사과정 학생을 가르치고 논문 지도하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박사 학위 논문은요, 시작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브랜뉴 철학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세계 최고의 실력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20년 전, 25년 전에 다닐 학교 여기 와서 미국 와서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를 누구 만나느냐가 그 학생한테는 거의 축복과 재앙인데요.
젊은 교수를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젊은 교수는 실력은 없고 그 자만심은 강해요. 그래서 학생을 다루는 능력이 없어서 학생이 뭔가를 못하면 학생을 비난하고 학생을 잘라버려요. 근데 저처럼 늙은 교수를 만나면 60, 70 되는 교수를 만나면 그분은 실력과 인격과 경험이 아주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학생을 다룰 줄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저 졸업시킬 때쯤에 너 또 네 한국 친구 누구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박사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 박사가 되는 게 아니고 박사가 된 사람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에 들어와서도 여기에 와서도 나는 이거 할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 논문을 쓰고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4년 전부터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을 만나면서 특히 팬데믹 때 이 줌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면서 이 줌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는 정말 세상에 가성비 끝판왕이 바로 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신 목사님을 만나려고 신 목사님이 저한테 비행기표 사주고 어, 호텔비 주고 밥값 다 내주면서 달라스 와서 1박 2일 나하고 교제합시다. 그러면 논문에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 줌으로 1시간, 2시간 강의하는 것만큼보다 더 밀도 있게 그런 강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동해야 되지, 피곤하지, 뭐 먹어야지, 자야지, 운동해야지. 언제 이렇게 못하는 줌은 만나자마자 바로 핵심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녹화를 해서 그 학생에게 준다고요. 그러면 했던 얘기 또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도교수를 배정받으면 반드시 이 줌으로 소통해서 녹화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 경험상 좋더라고요. 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논문에는요, 반드시 논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 요지를 논지라고 그래요. 논문은 논지를 만들어내서 그 논지를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논문, 텀페이퍼부터 철학 박사 논문까지 모든 논문, 그것이 뭐 졸업 논문이든 아니면 그 어디 학회에 발표하는 논문이든 모든 논문에는 논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논지 없는 논문 없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명 이상의 학생을 만나서 저한테 왔으면 학교에서 논문 제안서가 통과돼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당신 논지가 뭐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지금까지 12, 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자기 논지를 말하는 사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글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들은 이 논리라는 것을 논술이라는 것을 그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우리는 논술이라는 거 몰라요. 그럼 논술을 배운 젊은 세대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논지라는 말을. 근데 논지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논지가 뭐냐면 논지란 논문을 통해서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 진술이에요. 논지는 하나의 서술형 문장이에요. 예, A는 B다. 뭐는 뭐다. 그래서 논문의 모든 내용은 논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학교에 제 지도교수는 아니고 제 설교한 이 텀페이퍼 리서치 페이퍼를 썼을 때 그분이 제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 왔는데 이걸 통째로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그건 연결점이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논지 문장을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거기에 딸려오지 않는 것은 다 버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논문의 모든 내용은 논지와 연결되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0페이지를 쓰는데 이 얘기 놓고 저 얘기 놓고 저 얘기 놓고 이 얘기 넣으면 200페이지가 아니라 2000페이지, 2만 페이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자기가 필요한 거 어떤 것을 버리고 계속 버리고 선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오는 거죠. 네. 논문은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지는 문제와 답을 한 문장에 집어넣은 걸 논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거나 하면은 그 사람은 뭐뭐에 대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기자들이 저 같으면 그렇게 기사를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논지를, 그래 논지는 한 문장이니까 무조건 그 논지를 집어넣고 그 논지를 주장하여 그 논문을 쓰고 졸업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교과서와 논문의 다른 점은 뭐냐면, 논문은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과정이에요. 교과서는 그 분야에 대한 그 제목이 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회사 개론하면은 교회사 배경부터 오늘날 교회까지는 다 이렇게 넓고 좀 얕게 가야 돼요. 논문은 좁고 깊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이 주옥 같은 이런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PhD란 말이에요. PhD 논문 논지의 3요소라는 걸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만 생각했겠어요? 누구나 생각하는 거겠지.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첫 번째, 지금까지의 모든 여러분이 쓴 글은 PhD 논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쓴 모든 글은 1번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논문 글은 1번이 없습니다. 아무도 제시하지 않은 새로움, 그러니까 유니크네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어 저자 중에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논문, 세상의 모든 논문, 그 분야의 모든 논문 중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역적인 학문적인 중요성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중요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보다 앞에 사람이 한 80% 정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20%의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 80%가 없어도 안 되고요. 20%가 없어도 안 돼요. 그게 뭐 80, 20도 될 수 있고 70, 30도 될 수 있고 90, 10이 될 수도 있고 95,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가지고 내 주장을 섞어서 새로운 걸 조합해내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이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선행연구라 그래요.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저는 서론이라고 보는데요. 서론이 왜 중요하냐면, 서론은 그 논문의 블루프린트예요. 청사진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해놓은 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 건물도 이 설계 도면을 바꾸지 않는 건물이 없어요. 설계 변경을 안 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더 늘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축소하기도 하고 그러죠. 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시간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고 뭐 어떤 뭐 그런 뭐 미관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어쨌든 맞지 않아서 변경하게 되는데, 그 변경이 한 80% 정도는 그대로 가고 한 20% 정도 변경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걸 뭐 50% 이상 변경해야 된다면 그게 계획대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논문 제안 수업, 논문 작법 수업에서 논문 제안서를 써서 패스를 해서 지도교수를 만나게 됐을 때, 논문 제안서는 주로 문장이 미래형 문장으로 돼 있어요. 뭐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뭐 할 것이다. 이것을 논문 1장으로 와서는 다 그걸 현재형 문장으로 바꿔야 돼요. 뭐뭐뭐 한다. 뭐뭐뭐를 연구한다. 이거예요. 뭐뭐뭐를 연구할 책정이다 아닙니다.
뭐뭐뭐를 연구한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뭐뭐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시제를 잘 생각해서 미래형 문장이 가능함 없음. 뭐 논문의 맨 마지막에 어, 차후에 이후에 계속 연구되어질 것에 대했을 때 그때야 뭐 미래형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논문 서론을 잘 보니까 거의 모든 논문 서론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예. 왜라는 것부터 시작하냐면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좁혀나가는 과정이에요. 예. 이게 무엇을 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왜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왜를 다시 나누면 여기에 보통 세 가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잘 보면 똑같은 말처럼 보여요. 동기가 뭐고 중요성이 뭐고 목적이 뭐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그냥 맘대로 써놓은 게 아니고 이야기를 점점 좁혀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의 동기라고 해도 되고요. 연구의 계기라고 해도 되고요. 연구의 배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연구의 중요성은 그 다음에 한 칸 더 간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했던 논지의 그 중요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분야가 빠졌다. 이 분야를 해야 된다. 이 분야를 다시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요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이 논문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내지는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론이 전체가 약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된다면 이 서론에서 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동기, 중요성, 목적 이런 것이 각 페이지, 각 항목당 한 세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쭉 써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동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학적 통계라든지 내지는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써놓을 수가 있어요. 네. 이 논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논리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빼지만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에 살짝 한두 문장씩 그런 걸 써넣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숨결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내러티브가 흐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엇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무엇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선행연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행연구라는 말을 헷갈려 해서 내가 이 논문을 쓰기 전에 먼저 연구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행 연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행 연구 개관이에요. The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예. 관련 연구 요약이에요. 그래서 선행 연구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어디까지 해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행 연구는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거 좁게 그걸 나와 같은 영역 나와 같은 분야를 선택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저자의 저술의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A라는 저자는 1800년대, B라는 저자는 1900년대, C라는 저자는 2000년대, D라는 저자는 뭐 2년 전까지 다 있다면 반드시 뒤에 나오는 저자는 앞에 나오는 저자의 글을 인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반드시 그 자료를 연대순으로 뭐 거기다가 아예 연대를 특정하면 써도 돼요. 연대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기존 연구가 나보다 앞선 학자들의 연구가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답을 내놨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여러분의 모든 이 페이퍼는 다 이 선행 연구만 연구한 거예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리서치 페이퍼의 특징은 뭐냐? 그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의 논문은 뭐냐? 선행 연구에다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해놓은 연구에다 나의 주장을 얹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주장. 그래서 선행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논문을 본인의 문제가 거기에 자세히 나와. 그럼 그 논문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고 논문을 쓰면 그게 가짜 논문인 거예요. 그게 도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논문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의 답을,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데서는 아무도 제기는 해놨지만 답을 못 찾은 거 답을 내는 그런 논문도 있잖아요. 답을 푸는 거. 그러나 이런 보통 이런 인문 사회학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면 또 답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선행 연구의 흐름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문제의 답은 주지 않았다. 그 다음 사람 것도 여기까지 사람이 했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답은 주지 않았다.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봐라.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지난 2000년, 지난 500년, 지난 300년 이 사람들이 글을 봤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은 없었다. 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연구가 여기까지 왔음을 서술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서 그것을 논지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논지 진술이 돼요. 그래, 논지라는 말이 제가 논문을 쓰다 보면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것이 논지인데요. 이 논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논문이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간신히 논문을 그래도 이렇게 말이 되게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결정적으로 논지는 그렇지 않아요. 논문은 다 읽어보니까 한 가지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은 논지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논지대로 쓰려면 논문을 다 있어야 되는데 논문을 그대로 패스하려면 논지만 바꾸면 된다. 라고 하면 논지를 바꿔야 되겠죠. 자, 논지는 한 문장 안에 문제와 답을 제시하는 서술형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1, 배경, 2, 중요성, 3, 목적, 4, 선행연구, 5, 논지 진술은 본 논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하고 논지 딱 쓰고 이 헤딩 5는 딱 끝나는 거예요. 두 줄로. 헤딩 쓰고 두 줄로 끝나요. 논지 진술에도 자꾸 뭐 써놓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고 독자든 교수든 뭐 저자든 이 사람의 논지는 이것이군. 이렇게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 논지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문제는 이거고 내가 제시하는 답은 이거다라고 딱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논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논지로 특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논문은 논지 그 한 문장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내가 200페이지 동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구로 요약하면 제목이 되고요. 논지는 문장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 뭐뭐뭐이다 요 부분을 빼고 프레이즈로 딱 요약하면 그게 제목이 되고 그 논지의 문제를 4개로 나눠서 작은 문제로 나누면 그게 각 챕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가 나오는데 연구 방법은 이제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당신의 논문 분야는 이러이러한 연구 방법이 있다. 또 여러분도 나는 어떤 연구 방법을 가지고 이걸 쓰겠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사회학적 방법이라든지 뭐 문헌 연구라든지 또 문헌 대조라든지 뭐 학자들의 연구라든지 보통 이 논문을 쓸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들이 만들지 않은 조합의 학자를 서로 대조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든지 상일점을 찾는다든지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아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런 경우가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비교 대조 방법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라는 것은 이 논지가 제시하는 그 연구의 그 선을 긋는 거예요. 딱 이 테두리, 왁구, 테두리를 딱 정해놨어. 거기 이상은 난 안 한다. 그건 난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철학 박사이기 때문에 이론을 주장하는 거지. 네 이론대로 해봤냐 안 해봤냐는 내 영역이 아니다. 아, 내가 시대를 특정했으면 나는 이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만 하지 그 이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연구의 한계를 정해놔야만 자기도 편하고 남도 편한 거예요. 읽는 사람 편한. 그 중에 하나가 또 용어 해설이에요. 용어를 뭐 3개도 있고 4개도 다 듣게 자기 책에서 자기 논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나는 이거를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런 용도가 아닌 걸로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이 9개의 이 순서대로 내가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어떻게 쓰고 결론을 어떻게 쓰겠다는 논문의 구성을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이 9개가 제가 그동안 지도한 논문의 서론 방식이고 이거를 저는 학생이 될 때까지 격주로 줌으로 만나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학생을 동시에 2명 받으면 2명하고 1명 받아 1명에서 격주로 만나니까 격주로 한 번 만날 때 2시간씩 만나니까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될 때까지 다 해요. 이것이 되면 부지도 교수님하고 이거를 통과를 시키는 모임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학생한테 한 학기 정도의 시간을 주고 다 끝까지 써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논문을 전체적인 것을 1년 안에 끝내려고 목표하는데 학생을 배정받으면 앞에 3달이든 뭐 2달이든 안에 서론을 완성하고 나머지 5달 정도의 나머지 본론을 다 완성해서 그것이 다 써지면 그걸 전체를 다 프린트해서 그러니까 서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를 다 프린트해서 제가 끝까지 토시 하나까지 고쳐가면서 읽어서 읽히면 졸업하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면. 이 학생이 자기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 논리 안에서는 이것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구나. 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고칠 거 최대한 고쳐서 디펜스하고 졸업하는 거죠. 자, 그럼 본론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본론의 챕터의 수는 그 논문의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눈 수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4개로 나누었다면 그 논문은 6장의 논문이 되는 거예요. 서론 1장, 본론 4장, 결론 1장. 그래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우리 학교 양식에서 200페이지 정도가 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예를 들면 본론 넉 장을 40페이지 쓰겠다 그러면 160페이지죠. 그럼 서론 30페이지 190페이지죠. 결론 20페이지 이러면 210페이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 페이지 수가 균등하면 좋아요. 이게 만약에 6층으로 된 건물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어느 층은 막 엄청 크고 어느 쪽은 빈약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 균형이 맞아서 보기가 좋으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결론은 반드시 1장에서 세운 논지가 본론의 각 장에서 각각 어떻게 입증이 되어 결론에 도달함으로 논지가 성공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진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논지를 세웠다. 2장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했다. 3장에서는 여기까지 했다. 4장에서는 여기까지 했다. 5장에서는 여기까지 했다. 이걸 다 합하니까 이런 결론이 난다. 이 결론은 논지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논리가 성립됐고 이 논지가 성공적으로 입증됐다. 요 말을 반드시 써놔야 돼요. 낯간지러워도 써야 돼요. 이걸 안 쓰면 독자가 헤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추후 연구를 뭐를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논문의 바디고요. 앞에 표지부터
뭐 표지, 뭐 앱스트랙트, 뭐 감사의 글, 뭐 영어 목차, 한국어 목차 이런 것은 페이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들어가는 이 비블리오그래피나 뭐 아펜딕스 이런 것도 페이지에 안 들어가요. 요 서론, 본론, 결론만 200페이지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맞춤법, 띄어쓰기, 뭐 각주 이런 거는 학교에서 규정해 주는 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학생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각주를 제대로 오는 학생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저는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데, 제가 아무리 해서 또 학생을 보내도 학교에서 포맨 스타일 봐주는 사람을 다시 돈 내고 고용해서 여러분이 논문을 완성시켜 주는데, 거기 가면 또 제가 틀린 게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논문 지도로 해서 올린 학생은 고치는 것이 훨씬 적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직접 그 책임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유 그래도 최 목사님 해주시면 편해요 보기가, 뭐 이런 말을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예에서 마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면 공유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제가 지정하는 분대로 여기 최선희, 어, 신종우, 조규만, 정찬복, 이종서, 김설화, 김찬홍, 유홍선, 김명석, 허중, 그다음에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예, 목사님, 그다음에 나성현 목사님까지 자기가 지금 어느 전공을 하고 있고 논문을 어디까지 머릿속에 생각해 놨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다. 예, 그렇게 좀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질문 저한테 할 거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준비도 안 했으니까 내 이름은 뭡니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최선희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예. 저를 발표시키는가요? 예, 본인 소개하라고요. 예. 저, 최폴린입니다. 한국 이름은 최선희고요. 지금, 중국에서 66년도 문화대혁명 때 제가 염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중국 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어, 쭉 중국어로 공부해 왔고 또 생활해 와서 한국어는 94년도 한국에 와서 외국인처럼 한국어를 자습했어요. 삼천자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문법, 맞춤법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국민학교 수준도 못 통과하는 그런 그런 현상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를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 갔다 왔다 하면서 어,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30년 광야를 내가 왜 안쪽도 한국에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안쪽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졸업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야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미드웨스턴에서 제가 와서 공부한 것은 너무 좋아하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속에 너무 어,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코스워스는 한 과목에서 한 과목 남았어요. 지금 2월 달에
문화와 교회의 대화를 하는데 내가 엄청 어렵게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끝나면 논문 쓰게 될 가능성도 시험 봐서 자격이 있는지 통과되면 논문 쓰게 됩니다. 어, 잠깐 소개미로 남편 있고요. 아들 35살 아들 있습니다. 고대에서 그 애도 지금 박사 논문 졸업 논문 쓰는 단계에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 같이 박사 공부 지금 하는 이런 I'm so happy.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남편하고는 지금 안성 여기 공도의 동아시아 신학교 중국어로 가리키는 MDB 코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저한테는 아주 해피 엔딩으로 보이는 이런 짧은 이런 은혜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고요. 박사 공부를 왜 하느냐 물어보니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가르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공부를 이렇게 어, 단계로 가고 나중에는 우리 중국 목회자들 디민 또 이런 박사로 또 이제 코칭하고 지도 교수로 이제 하는 사역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학생들 알고 또 과정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교수로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어렵지만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 집은 북경에 있어요. 지금 비어 있고 북경 가려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집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공도에도 제가 처소로 자그마한 거 마련해서 이제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역경에서 신앙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한국에서 졸업을 이 박사를 졸업하면서 하나님 또 나를 어디다 보낼까 기대하고 잘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주세요. 또 이렇게 만나 뵙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뭐나 우리 성경적 교회론에서 제가 최정인 교수님에게 반환받은 거예요. 실제 내가 구약을 좀 하려고 했다가 내가 반죽도 실천적에게 역사학과 조지신학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구약에서 또 조지신학을 바꾸면서 주로 교회론적으로 또 목회자 리더십, 코칭 이런 쪽으로 좀 더 깊이 좀, 좀 뭔가 건질 수 있는 주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네, 좀 잘하셨어요. 길었습니다. 네. 양해 구합니다. 네, 우리 최선희 목사님께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예, 신종호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네. 텍사스에 살고 있고요. 이곳에서 목회 한 20년 했고, 현재 이제 막 논문 준비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짧게 논지와 그 제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논지는 초기 교회 출발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초기 교회 예배와 의식의 시작은 당시 로마의 세 번째 도시이자 베드로의 사역지이고 바울의 이방 선교 거점인 안디옥 교회이다. 이것이 저의 논지이고요. 그 제목이 초기 교회 예배 형태의 전승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의 역할 연구입니다. 이번 그 논문 준비 수업을 하면서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 있었으면 제 머리가 덜 하얘졌을 텐데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하나는
그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다음 과정에 지도 교수 두 분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일장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실러버스에는 논문의 1장과 2장을 구성해서 그것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1장과 2장을 구성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1장을 구성해서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1장과 2장을 통과됐을 때가 논문을 중간 반까지 갔다고 보고 교수에게 회의를 그때 합니다. 2장까지 완성됐을 때. 그래서 원칙은 2장까지인데 저는 1장까지 완성했을 때 그다음부터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대로 써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1장까지 완성했다는 말과 학교에서 1장, 2장이 완성했다는 말의 의미는 좀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 1장, 2장은 그 교수에게 페이의 절반을 그때 페이하고 나머지 절반을 디펜스가 끝날 때 페이해요. 신종 목사님 그 제 답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안 되죠. 그러면 네, 아, 저는 학생한테 1장까지 철저하게 해주고 2장부터는 네가 1장에 쓴다고 약속한 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디펜스도 그 부지도 교수 하는 것을 1장만 갖고 한다고 저는. 그런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절반이 같다라는 그것을 1장과 2장을 완성했을 때 절반까지 했다고 학교에서 인정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논문 제목에 연구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어, 연구가 아닌 논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역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초기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초대교회로 바꿔야 되나요? 네. 초대교회도 아니고요. 엄밀하게 네. 말하면 신약성서 교회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약성서 교회, 그 다음에 속사도 교회, 그 다음에 변증가까지의 교회, 그 다음에 니케아 이전까지 그렇게 시대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이런 말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기존의 용어를 쓰지 않을 때는 나는 초대교회, 신약성서 교회라는 말을 제치고 초기 교회라는 말을 쓸 때 내가 말하는 초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이 단어가 반드시 우리 학계에서 통용이 돼야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지 않는 한 그런 어떤 기존 용어를 바꿀 때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돼요. 예, 조규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졸업 논문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이제 저의 주제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듭남의 개념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원과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부분, 제가 좀 가지고 나가는 방향은 거듭남은 믿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 여기까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자료들을 조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규석 교수님께서 조금 자료를 주셔서 이미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연구했던 부분들을 다시 종합하고 하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저기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적어도 이제 오늘 최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1장, 2장 정도는 1장, 말 그대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규만 목사님께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예, 그게 얼마나 새롭냐는 거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하려는 주장을 남들이 안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정도면 제가 설교할 때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 찬송가 410장 3절이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이제 내가 거기,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예, 얘기하는데 남들이 말하지 않은 진리를 찾아서 말해요. 그걸 치열하게 고민해 봐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더 깊이 들어가든지 더 깊이 들어갈 내용이 없으면 다른 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새롭냐는 거. 아무도 예. 주장하지 않은 것이 PhD 논문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우리 이종서 하고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민 과정을 지금 저 이디민을 하다가 디민으로 지금 전과 신청하고 그게 제 1월 달에 상정이 되면 논문 수업을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 제가 찬양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뭐, 한 20년 이상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 찬양 리더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제가 한 여러 교회를 거치며 느꼈던 거는, 아, 찬양과 예배가 분리되냐, 하나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굉장히,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찬양 사역자들에도 그 문제가, 어떠한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정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를 어, 어디서도, 아직 제가 잘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떠한 자기가 들어왔던 경험이나 어떠한 그 본에 다녔던 교회들의 어떤 들어왔던 인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준비 찬양은 없고, 찬양부터가 예배인데, 그것이 이제 찬양과 예배를 분리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공동체성을 흔들고 좀 하나됨을 훼손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떤 경험이나 어떤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음, 확실하게 견고하게 입증을 해서 교회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막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찬양과 예배를 준비 단계로 인식하는 결과가 예배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도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어, 분리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공동체적 하기 위해서 찬양과 예배 안에서의 찬양이 어떻게 분리가 아니라 어떤 하나로서 이렇게 좀 논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 PhD 디설테이션하고 디민 프로젝트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디민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연구된 이론을 내가 아답트해서 그걸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보고 그 한 것을 통계학적으로 정리해서 그 이론이 맞다 틀리다 그 이론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런 결과를 냈다.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디민 논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 디민 논문의 형식에 맞는지를 맨 처음에 지도 교수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백승 교수님이 그 책임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물어봐야지 PhD 졸업 논문, 제가 지금 설명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디민 논문에 안 맞는 얘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훨씬 더 PhD 졸업 논문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예. 예, 김설아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메릴랜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PhD 지금 4학기째예요. 그래서 어, 그 논문을 아직 막
준비해야 될 단계는 아니지만 미리 어느 방향으로 좀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여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교수님 설명을 듣고 너무 교수님께 지도 교수님이 돼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도 전공은 저는 기독교 교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네, 그쪽인데 이제 오늘 좋았던 점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뻔하다는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단계는 어떻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전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가졌던 질문은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면서 반복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반복을 하게 되며 그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네. 논리적인 논리를 구성해 놓으면요. 반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음. 논리는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주장만 있지 논리가 없으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장의 종이에다가 논문 전체에 아이디어 맵을 그려야 돼. 항상 그림으로. 논지를 메뉴에 쓰고 그거를 서론에서 뭐 1, 2, 3, 4, 본론에서 뭐 결론에 뭐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자기가 생각한 그림으로 글씨로 해서 그걸 그림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것이 하나가 전체가 통일이 돼서 그래야만 이것이 챕터가 이게 구별되지. 안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못해 되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문은 내 관련 분야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좁히고 그 분야의 모든 자료를 다 읽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은 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해놨지 어디 있겠냐 라고 맞아요. 생각이 그런 들겠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PhD 졸업생이 앞으로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근데 계속 나오고 학술회 계속하고 또 새로운 책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으셔요.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에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해놓은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세 보시는데 뭐가 새로운 게 있겠느냐. 그러나 이거와 이거를 조합하고 이거와 이거를 조합하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유니크네스하고 컨트리뷰션이라는 건 좀 다른 말이에요. 이게 유니크네스는 있는데 컨트리뷰션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남이 전혀 하지 않은 걸 했어. 그런데 그게 그게 뭐에 쓸모가 뭔데? 하면 쓸모가 없어, 사실은. 이게 아주 흥미롭다는 거야. 이건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나 이게 쓸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 논지 문장을 찾아서 자기만의 논지를 구성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작업. 그것은 철저히 읽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하면 안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생각했냐. 이게 필라소피라는 말을 왜 붙이느냐. 우리는 신학인데 필라소피를 왜 붙이느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특히 인문사회계통에 생각이라는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라소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라소피는 무조건 잘못된 거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쓰는데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도 이미 필라소피예요. 우리는 필라소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필라소피예요. 우리 이 필라소피라는 것은 이게 다 일반 계시. 하나님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나머지는 다 일반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다 필라소피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든 이것을 그 문장으로 표현하든 그림으로 표현하든 뭐 음악으로 표현하든 뭘로 표현하든 다 거기에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까지의 거의 모든 인문계통의 공부가 리딩과 라이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인 거죠. 네, 김찬홍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네, 교수님 그 짧고 굵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2019년 1월에 입학해서 휴학을 조금 했다가 이제 지금 계속 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논문 준비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주제를 참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쥐어 짜고 있는데 지금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예전에 그 레포트 한 것 중에 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딱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그 말씀 가운데 뭐 학자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뭐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그 예상외로 그것들을 안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꽂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이 분야 쪽으로 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좀 얻었고요. 지금 계속 헤매이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이게 마지막 그 논문 준비 수업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요. 결혼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그래서 결혼 못 힘듭니다. 해요. 예. 그래서 졸업해야 결혼하고 됩니다.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결혼을 못 하지만 결혼할 대상자가 너무 많으면 이걸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여자에게만 집중을 해야지만 그 여자가 넘어올까 말 건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거든. 이 결국은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선택과 집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야, 하나를. 그러니까 깊이 파서 온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함으로써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그다음부터 그걸 짧은 아티클로 발표하면서 옆으로 지평을 확장하면은 이 사람을 학교에서 교수로 하이어를 할 때 이 사람은 여기까지 해봤기 때문에 다른 거를 제목만 던져주고 이걸 가르치셔 하면 이 사람이 연구해서 가르칠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공부 안 해본 거라 못해요. 나는 초대교회사를 논문을 썼기 때문에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몰라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그렇지만 가르칠 수는 있어 이래야 되죠. 나는 가르치지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을 하면 그다음부터 지평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김찬호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제일 꽂히는 게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주제. 예. 제가 그 콜스워크 세미나를 할 때 그 A를 못 맞은 과목이 미국 교회사를 제가 모르는 거. 내가 이거 모르니까 내가 리서치 페이퍼 쓰면서 배워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 B 맞았잖아요. 가장 잘 하는 걸 써도 시간이 딸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논문은요, 졸업 논문은 논지를 정하면은 반드시 될 걸 찾아야 돼요. 나 이거 해봐야 돼. 될지 안 될지를 몰라. 해봐야 돼. 이것이 논지가 성립될지 안 될지 입지될지 안 될지 몰라. 자신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되는 거를 해야 돼. 그래도 암초를 계속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정말 최대한 쉽게 갈 거야. 이렇게 해도요. 어느 학생도 거의 모든 99%의 학생이 PhD 졸업 논문을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살고 쓰게 돼 있지. 나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 60, 70%만 써도 충분히 졸업해.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자기가 그런 논문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학교도 그런 논문 원하지 않아요. 교수도 그런 논문 원하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쓰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할 수 없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 쪽에도 이제 관심이 있고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2번을 썼었는데 이제 상담 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상담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상담을 우리 이제 고려대 명예 교수님이 계시지만 지도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상담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걱정도 좀 있는 거예요. 교회사와 그 상담 쪽에 이제 같이 관심이 있는데 사실 논문 쓰기에는 사실 교회사 쪽이 더 쓸 수 있는 분야가 더 이렇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또 교수님 얘기를 좀 교회사는 논문 쓰는데 왜 유리하냐면요. 교회사를 앞으로 가면은 개론 정도 수준에서는 웬만한 학교에서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로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2000년에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깊이로 들어가면 저한테 요거 물어보고 그 다음 깊이 있는 거 물어보면 그건 대답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깊이 있는 거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파면은 교회사는 무궁무진하게 PhD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 또 교수님께서 지도를 잘 해주신다는 그런 그 얘기를 좀 듣고 오늘 좀 더 이렇게 또 수업을 제가 교수님 들었었고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강대학교 앞에 있는 서울 광역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아니, 교수님 그 소개했을 때, 예. 그래서 지금 죽기 살기로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고민이 돼서 그 지금 학교에서도 상담학 교수님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게 저도 통과 예. 여러분도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난 사람이 있고 저도 여러분이 저한테 대략적인 얘기 듣지만 저는 여기서 저의 얼굴 여러분에게 팔아서 여러분이 교수를 선택할 때 저한테 좀 오세요라고 리크루트하는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찬호 목사님처럼 아우 좀 내가 교회사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거죠. 예, 유홍선 사모님. 예. 근데 유홍선 사모님은 제가 몇 년 전에 뵀을 때보다 전혀 딴 사람이 될 정도로 젊어지셨거든요. 그런 그러나요? 얘기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내가 뭘 잘못 봤나? 뭐 카메라가 변했나? 뭐가 변했는지 모르는데 벌써 한 사모님 어떻게 2년 시술을 됐죠, 뵌 하셨습니까? 지가. 박사과정에서 봤죠. 네, 수업, 신자들에게 수업할 때. 한 2년 네, 되지 않았나요? 3년? 네, 네,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랑 비슷한 분인 줄 알았는데, 연배가 비슷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음, 훨씬 젊은 사람 같아 보였죠. 아니요,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다녀와서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한 3시간 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그런 칭찬을 듣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일단 코 수업 다 끝나고 시험 통과했고요. 지난 학기에 논문 준비 수업을 신청을 해서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박성진 학장님하고 학교에 제가 직접 가서 온라인 수업을 신청을 했지만 직접 뵙고 싶어서 학교에 가서 만나 뵙고 제 논문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도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는 로컬 패스토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선교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냥 교육부 사역만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교회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왜냐면 직접적인 저희 이제 남편이 담임 목사인데 직접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제가 교육부를 하면서 교인들의 상황을 봤더니 너무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미드웨스턴이 폴드 처치인데 말은 폴드 처치인데요.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PhD 주로 수업을 다 들었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디민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디민을 한 2년 하다가 다시 PhD를 제가 트랜스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모 입장이기도 하고 교인 입장이기도 하고 교육 파트 입장이기도 하고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거의 없어요. 이제 미국 한인교회. 그래서 그게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안 먹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책을 이렇게 쭉 읽고 찾아보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대한 논문들을 제가 찾기 시작했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라는 게 한국 교회에 거의 없구나. 그동안 에클레시아만 많이 했지 뭐 사형리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도대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뭔가를 하고 한국에 있는 각 교회들 거의 한 큰 교회 20개 이상 작은 교회들 한 20, 30개 이상을 사이트를 들어가서 코이노니아를 쓰고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해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 봤더니 90%, 95% 이상이 교제, 성도의 교제, 그다음에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여성교회 회장이나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에서 혹시 뭐 알고 계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거를 활동을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100%가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교인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하는 거, 아니면은 본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친교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봤을 때 코이노니아,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다 찾았어요. 찾아서 어떻게 한국 개역 개정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나를 전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트랜스레이션 어떻게 했냐를 찾았더니 너무 깜짝 놀란 게 너무너무 다른 번역인 거예요. 그거를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성도의 교제로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냥 논문으로 써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제 목사님들도 신기해. 뭐 코였느냐 뭐 이렇지 않나. 근데 제가 보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성도의 교제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거기에 성령의 교통, 그 교통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거든요, 헬라어로.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연보도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였어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성찬,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한다. 참여도 코이노니아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이 비밀의 경륜도 코이노니아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코이노니아 저 단어를. 사모님 네, 봐봐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가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공부예요, 본인의 공부. 근데 이것이 아무도 다른 학자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부해 놓은 걸 내가 찾아낸 거잖아요. 이거를 아니면 내가 신약 정확히 원어를 이런 논문이 연구하면서 없더라고요. 예, 신약 원어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논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신약 원어를 통해서 생각해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논지를 만들어서 네.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논문 준비 수업반을 그래서 통과하신 거예요? 중간에 제가 하겠다 했더니 박성진 학장님이 일단 사설 다 빼고 코이노니아 단어 하나만 연구해라. 예,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예, 저는 코이노니아 단어 하나만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학장님은 구약, 그다음에 이제 70인역, 그다음에 무슨 뭐 전부 다를 원하셨어요. 예. 신약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근데 제가 그거를 들어갔다가 저 멘붕이 왔죠, 중간에. 그래서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하긴 하는데 범위를 좀 좁혀야겠습니다. 신약에 있는 것만, 아니면은 신약에서도 바울서신만, 그것도 너무 넓어요. 아니면은 그냥 옥중서신만, 그것도 너무 넓은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제가 교수님 잠깐만 제가 스탑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지금 스탑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언제 들어갔을 거예요? 요번 봄에 신청하셨어요? 네, 아니 아직은 신청을 안 했는데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논지를 잡는 거는요, 간온지예요. 이걸 거라고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온지를 잡고 좀 더 일장을 쓰면서 제안수를 좀 더 확실해, 좀 더 확실해. 논지를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논지를 제가 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수백 번 고쳐 쓴다고 그래요. 정말 많이 했는데도 답이 안 나와요, 네. 교수님. 저 그래서 공황장애가 올 것 이 같아요. 문제와 답이라고 계속 써서 맨 마지막에 논문 다 써놓고 또 고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시작은요. 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제목을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코이노냐, 이렇게 논문을 아예 제목을 잡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 논문들 한 100편 이상을 찾았어요. 영어로 된 그러니까 제목 굉장히 잘 잡은 거예요. 그렇게 예. 잡고 했더니 박성지 학장님이 쭉 들으시더니 다 빼고 교회 본질 회복, 공동체 다 빼고 코이노니아 단어 딱 하나만 연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논문을 읽고
한 4개월을 한국 들어가서 국회도서관에 가서 그거를 정리를 했거든요.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공동체 코이노냐로 이제 거의 이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이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서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4개월 동안 정리하고 그게 아주 간단하게 코멘트되어 있는 논문, 그 전체로 나와 있는 논문을 제가 못 찾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연구의 논문을 찾고, 또 한국의 학술 논문들을 한 200편 정도 찾고, 책도 제가 한 뭐 거의 100권 정도를 준비를 하고, 이제 써야지! 하고 정말 갈아 넣었는데, 학장님이 고인원이 하나만 쓰세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 학장님이 통과를 시켜주면 그 통과된 그 왁구 내에서 지도교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교수가 거기서 그거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 학장님을 통과하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이거 똑같은 네. 말이에요. 지금 모든 학생이 박 학장님을 통과하는 걸 목적으로 삼으세요. 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갖고 오면 지도교수가 이거 다 버리시고 나하고 새로 시작합시다. 제가 어떤 학생은 지금 엎으실래요? 아니면 논문 다 써보고 엎으실래요? 그랬어요.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조금 생각해 보더니 지금 엎을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지도교수가 졸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박 학장님이 통과 안 시켜주면 지도교수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1차는 네, 지도교수한테 통과를 해 오시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박 학장님을 통과해 오시고 지도교수가 연결되면 그때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해서 더 늘리거나 좁히거나 하세요. 그래서 제가 됐었죠? 학장님 제가요 언어학적으로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저 잠깐 쉴게요 했더니 괜찮아요. 그냥 제안서 써오세요. 괜찮아요. 준비 안 돼서 좋으니까 그냥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제안서 써오세요 했는데 저 공황장애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번에 잠깐만 쓰세요. 요번에 쓰시면 됩니다. 충분히 많이 하셨어요. 이게 너무 많이 하면요. 자, 우리 논문이 될 수 있는 이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논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못해요. 왜? 시간에, 돈에, 에너지에, 효용성에. 이게 내가 입학해서 언제 끝난다. 그 다음에 논문 제안서를 패스하고 지도교수를 만나고서는 저는 무조건 1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도교수 배정받으면 1년 안에 끝나야지. 집중해서 1년 안에 끝나야지. 그거 늦춰놓으면 피차간에 힘들어서 안 돼. 교수도 그 학생이 이렇게 줌으로 만나기 전까지 막 그 학생 논문 잘 써낸 거 열심히 읽어가면서 막 그냥 어디를 지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죠? 그 학생마다 뭘 쓴다고 하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몰라, 저만 그러는지. 제안서 통과. 그러나 교수는 뭘 보는 거냐면 그 학생이 자기가 쓰려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가 흐르나를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쓴 책 다 갖고 와. 네가 쓴 책 다 인용한데 앞뒤 페이지 다 사진 찍어 나한테 보내. 네가 인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봐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인용을 잘했나 못했나를 읽어봐서 그걸 판단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어느 정도 쓰고 난 뒤부터는 학생이 교수를 설득하는 거예요. 학생이 저자예요. 교수가 첫 번째 독자예요. 교수가 그 학생의 논문에 설득이 안 당하면 졸업 안 되는 거예요. 교수가 학생을 설득하는, 나를 설득시켜봐 이거거든요. 우리 박 학장님 늘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논문 학생이 쓰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김영석 학우님, 네, 마이크 켜시고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요. 예, 저는 지금 교육학을 하고 있고요. 다음 학기에 이제는 논문 수업 준비 들어가서 이제 또 논문 수업 준비 끝나면 이제 1년 동안 논문을 쓰는 이제 과정이 남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프로젝트 논문이어서 지금 사실 PhD 논문하고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알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그 논문에 대한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뭐 주제는 아직 사실 정해진 건 없고요.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계신 목사님 계속 가정교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를 지금 학교 신학 대학원 다닐 때부터 계속 가정교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정교회만이 살 길이다. 뭐 신약교회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로 그 가정교회만이 살 길이냐 뭐 이걸 좀 가지고 저희 교회 쪽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적용해 보면서 그것들이 전통교회와 그다음에 가정교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민 논문은요, 제가 그 디민 졸업하는 사람들 막 한 번에 막 25명씩 졸업할 때 있어요. 디민 졸업생이. 뉴올리언스든 MBTS든 졸업식에 가보면 디민 논문은 이런 게 많습니다. 누가 가정교회에 대한 이론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교회에 어느 파트에 적용해 본 결과, 이게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이론을 세우는 건 PhD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교회에 실제로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어느 사람한테 안 하고 이 사람들 설문조사 해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신앙 상태 이렇게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할 그 대상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미는 들어왔는데 실제로 목회를 안 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못해요. PhD는 책 보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디미는 자기 사역이 없는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찬복 학우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PhD 지금 5학기, 이제 이번 학기가 6학기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코스웍이 한 1년 정도 남았고, 이게 갑자기 논문 준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뭐 반년 전부터 계속 어떤 주제를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한 2년 정도 관심 있게 읽어오는 책들은 이제 기독교 영성에 대한 책들 그냥 시간 날 때 이제 꾸준히 계속 읽어오고 있고, 지금 뭐 아무튼 뭐,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래도 뭐 꽤 많은 책들은 현재 읽고, 이쪽으로 글은 써야겠는데, 이 안에서 어떤 독특성을 가져야 되나라는 이제 어떤 주제를 찾아내야 되나라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뭐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이제 최근 이제 이게 논문의 주제를 뭐 좁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냥 혼자서 생각하는 생각은 요즘 이제 뭐 만약에 이게 그냥 제가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어떤 자본주의나 어떤 이성주의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거 기독교 그 영성 속에서 놓쳤던 뭐 여러 가지 전통들이 많이 책 속에 보니까 많이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영성들이 다시금 이제 특별히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좀 관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싶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문화 속에서 흐르는 이 기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또 뇌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좀 같이 심리적인 요인들을 한번 좀 넣어보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기독교 영성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같이 적용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다시 회복돼야 될 부분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장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찬복 학우님도 남이 주장하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관상적인 삶. 이게 관상은 생각이고 삶은 삶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좀 섞어놨잖아요. 네, 그런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 네,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이 관상인가 삶인가, 관상적 삶인가. 그런 걸 찾아서 키워드를 딱 잡아서 그것을 논지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또다시 논지를 바꿔보고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주장을 찾아서 이거다 싶으면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선행 연구인 거예요, 항상. 선행 연구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함을 허중 이렇게 써놓으셔서 제가 네. 성함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허중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고요. 외자시군요. 예. 네, 맞습니다. 교육학 박사학위 3학차인데요. 지난번 같이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논문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셔서 좀 일찍부터 논문을 준비하면 나중에 좀 수월하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문헌 연구보다는 이제 교육학 박사다 보니까 리서치 페이퍼를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근데 그 석사 때는 문헌 연구는 해봤는데 리서치 페이퍼를 해본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 인정하는 이제 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선교사로서. 그래서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그냥 구체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 그 PhD 졸업하시고 인도네시아로 가신 김현철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연락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김현철 교회사 네, 전공하셨는데 네, 네. 저한테 그 카톡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 허중 선교사님은 우리 그 조규만 목사님이나 누가 우리 단톡방에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단톡방에 안 들어오시면 다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서로 저하고 연결되면 제가 그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하고 신자들의 교회 제가 40시간 중에서 4분의 1, 10시간 강의할 때 제가 요 신자들의 교회 요거 강의하잖아요. 요거 혹시 저하고 수업 안 하신 분, 이 책을 모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이 책을 사시고요. 제가 이 책을 최근에 그 20권을 한국에 오더해서 지금 오늘 내로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저한테 이걸 사시면 제가 서점에서 사는 것보다 싼 가격에 요거를 제가 여러분께 원서는 요거고요. 이 책을 제가 권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논문 쓸 거리가 이 안에 있어요. 읽다 보면 교회사나 뭐 이런 조직신학적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 교회에는 신자들의 교회와 국가교회의 두 개의 큰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특징이고 또 하나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르케고르, 쇠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한국의 그 이창훈 목사님과 함께 하는 건데 이 책은 잔 스튜어트라는 분이 쓴 키르케고르 입문 강의한 것을 책으로 만든 것을 그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이 코세라 강좌라고 해서 프리스턴이 아니라 서부의 대학 이름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코세라 강좌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강좌를 올려놓는 거예요. 돈 내면 학위를 주고 돈을 안 내면 공짜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내용 다 있어요. 거의 코세라 강좌 가면. 돈 안 내고 들을 수 있어, 공짜로. 그런데 돈 안 내면 학위가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구성해 준 대로 쫙 하고 페이퍼 쓰고 하면은 학위를 받는 학사, 석사, 박사 다 있을 거예요. 코세라 강좌라는데 그 중에 한 강인데 이게 2015년인가 시작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45,000명이에요. 이 학계는 키르케고르 전후로는 아닌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150명 정도가 쓴 논문 이런 책을 15권 정도 되는 총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15권 중에 키르케고르가 신학에 끼친 영향만 3권이에요. 15권 중에 3권. 그러면 뭐 정신분석학, 뭐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소설, 뭐 심리학 이런 식으로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키르케고르 연구자 한 150명의 교수들이 쓴 여기에 한 13개 정도의 논문이 한 10명의 저자가 쓴 책들이 한 권에 독일 신학자들에게 끼친 영향 여기 한 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키르케고르는 한번 지금이라도 읽어보시면 논문 쓸 내용이 이 안에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을 아직 안 사신 분들 회개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싼 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기는 없지만 유튜브를 하고 이 유튜브 오늘 강의한 것도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 치시고 TV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MDiv 학생을 대상으로 3번 특강한 게 있어요. 4번 특강했는데 하나는 논문에 대해서 MDiv 수준의 논문이니까 그건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도 중요한 논문 주제예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그 한 38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개신교회의 주류들은 이걸 안 가르치는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특강해 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딱 받아서 그대로 논문 쓰면 될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은 논지를 줘요, 아예. 논지를 제가 그냥 줍니다. 이 논지를 줄 테니까 한번 써봐. 그런데 그걸 쓰는 학생이 있어요, 또. 그러면 제가 준 논지보다 저는 논지 한 문장 줬는데 그 사람은 그거 갖다가 200페이지 이상의 그 논문을 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명확하게 글을 써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코치로서의 역할을 한 거고 그분은 학생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조직신학에 관련된 거 제가 지도교수가 아니라도 저한테 오늘 이후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하고 줌 미팅을 합시다 하면 제가 카톡이나 뭐 전화로 하지 말고 줌 미팅을 합시다 이러면 제가 딱 줌 켜놓고 얘기해주고 대화하고 녹화해서 줘요.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혹시 더 무슨 질문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조규만 목사님하고 신종 목사님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이제 사실 논문 준비 수업 전에 그 전 수업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 동기 2019년 1월에 입학한 PhD 동기 한 분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인데 몇 번 이제 들으셨어요. 뭐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도중에 이제 3번 정도 이게 지금 논문 준비 수업만 3번 이렇게 들으셨던 분이 계시고 옆에 이제 신종우 목사님처럼 이제 지금 통과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통과되신 분, 또 통과 안 되신 분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득을 해서 양쪽을 다 이렇게 학생들을 몇 분 모셔가지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시는 얘기들이 이것들이 미리 조금 이렇게 논문 준비 수업 전에 학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뭐 선배로서 이렇게 좀 먼저 하면 후배들도 좀 나중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이어져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조규만 목사님이나 신종 목사님이 같이 이제 해서 교수님을 또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확장돼서 하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 차원에서도 좋고 또 학생들 차원에서도 좋고 또 교수님들 차원에서도 좀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나 교수님이나 학생이나 다 통과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과되는 게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혜롭게 또 효율적으로 미리 더 준비하는 선행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가운데 좀 자극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도 있고 또 교수님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 단톡방을 없애지 말고요. 이 방에서 나가지 말고 최대한 여기 붙어서 또 다음에 무슨 뭐 모임 있다면 참석하시고 제가 제 자랑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교회사 조직신학 분야의 PhD 졸업 논문 1타 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알고 우리 있습니다. 학교 지금 PhD 졸업하신 분이 한 25명쯤 되는데 저하고 제 이름이 들어간 졸업 논문을 쓴 사람이 12명, 13명쯤 돼요. 그러면 절반입니다. 전체 졸업생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고. 제가 이 논문 지도를 죽기 살기를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내가 그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쏟아지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PhD 졸업 논문은 반드시 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한 게 틀을 말한 거예요. 틀. 그 틀에 여러분의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자꾸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틀은 딱 정해진 거예요. 그게 논문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안 갖춰지면 교수들이 읽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우리 학교 논문 제안 수업, 논문 그 작법이라는 그 수업에 가서 강의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논문 지도를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나왔고 저한테 그리고 이걸 처음으로 제가 글로 써보면 지금까지 계속 말로만 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글로 내가 그 PPT를 한 13장, 14장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집어넣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을 골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그, 좀 몇 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걸 외울 정도로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네, 김찬호 목사님. 그 움베르토 에코의 그 논문 그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수님 그 내용에다 좀 살을 붙여가지고 하면 책으로 써도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 한간에 이제 우리 제 후배들도 이미 뭐 졸업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뭐 우리 최정희 교수님하고 뭐 끈끈한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수업 한번 받은 거 있지만 한 번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받은 거 있지만 뭐 안 되면 최정인 교수님한테 보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말도 사실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안 그래서 되면 보내면 된다. 하는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제가 유튜브에서 논문 작법이라 PhD 논문 작법 이런 것만 여러분 강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보면 그게 왜 안 맞냐면 우리 학교에 안 맞아요. 최소한. 그게 논문, 철학 박사 논문, 신학대학 논문, 교회론 논문 이렇게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논문 이야기는 또 우리하고 많이 안 맞아요, 얘기. 그래서 그래도 저는 우리 학교에서 오랫동안 논문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여러분에게 근접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디민이나 이디민 이런 쪽에는 제가 좀 가깝게는 얘기 못 해줬지만 최소한 PhD, 특별히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이쪽 계통 선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이렇게 아무래도 또 관련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얼굴 익힌 분들 그리고 제가 동네까지 다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를 좀 써먹어 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해 달라고 제가 연락 오면은 나 바빠요. 나 당신 지도교수 아니기 때문에 할 얘기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이 시간 내는 데까지 제가 줌 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계획한 것 안에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거 더 말씀하시겠어요? 조교만 목사님. 예, 이제 어떻게 끝을 내실 것이 끝내세요. 제가 예, 생각했던 마무리. 것도 2시간에 끝나는 건데 2시간 거의 다 됐어요. 교수님 그러면 MBTS 논문에 대한 책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아니 그래야. 지금 뭐 제가 말한 거 이대로 요 강의 들으면 책이에요. 네. 그래도 뭐 저기 실질적으로 그 논문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책들이 우리 학교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뭐 이런 논문이 이런 거구나는 알겠지만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우리 학교에서 지도를 하신 분이 또 통과시켜 본 분이 그 실제 경험한 것들을 쓰셔야 그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 하셨지만 뭐 때로는 그 논문 통과시켜 본 학생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그 실질적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의 그 교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논문의 역사 뭐 이런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하시면 학생이 좀 더 좋지 않겠다는 어떤 생각을 학생이 교수님을 바꿔서 저한테 왔어요. 진짜 왔는데 논문을 2개를 들고 왔어요. 이거 썼는데 아니라고 해서 또 썼어요 하는 거야.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논문을 2개를 써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는 고이 두시고 남에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한 문장이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세요. 반으로 자르세요. 반으로 이렇게 해서 자른 걸 가지고 읽어보니까 어느 부분이 한 8, 90페이지가 중첩된 내용이 있어. 이거 다 버리세요. 왜냐면 350페이지짜리니까. 그거 딱 빼고 읽어보니까 내용이 정리돼서 그럼 논지 다시 바꿔서 졸업합시다. 그래서 졸업한 거. 그 사람 내가 지도한 거 없어요. 정리만 해준 거예요. 지금 김찬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아마 그 학생 얘기일 거예요. 지금 강의 몇 군데 학교도 강의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아무튼 이 뭐 어차피 교수님이 예. 예, 교수님이 이제 이쪽 제가 보니까 그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쪽하고 교수님의 그 길이 또 이렇게 좀 예, 이쪽하고 맞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좀 그 교수님도 이쪽인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예, 이쪽 방향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런 쪽에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기 때문에 책을 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내 경험을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예, 교수님께는 이제 강의하실 때 교회는 생각처럼 부흥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쪽으로는 부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교회는 뭐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계속 숫자가 줄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해도 늘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줄어요. 그래도 참 은혜가 인플레이션이 됐긴 했지만 사례금이 깎인 적도 없어요. 또 못 받은 적도 없고 20년 동안 똑같은 사례금을 줘 대신 성도는 주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늘어나는 거지 수입이. 그래도 저는 안 늘어나도 우리 성도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도 제가 그래도 굶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 조경환 목사님 끝내시죠. 뭐 이제 진짜 꽉 채워서 거의 4분 남았네. 예, 혹시 예, 또 꼭 오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그 논지를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아주 유니크한 것 논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게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논지로 작성해야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아까 그 한 나머지 90%는 아니면 95%는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에 대한 그 연구 그리고 나머지 한 5%가 논지가 5%를 가지고 논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95%를 내가 그 준비를 선행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5%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95%는 문제의 일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뭐뭐는 이렇게 큰 분야죠. 그러나 문제를 내가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답도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잔 스마이스와 타머스 해리지의 인간관계가 16세기 영국 일반 침례교회 탄생에 끼친 영향, 이게 제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침례교 역사가들도 영국 일반 침례교회 출발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가 논문 제목을 내니까 너 이런 거 없어 왜 소설 쓰려고 그래 이런 거 하지 마 교수님 그러는 거 있다니까요. 그럼 자료 있어 그래서 자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설득시키니까 되겠네 해봐 한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은 아무도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논문 제안서가 통과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얘기는 그러면 이 영국 일반 침례교회라는 그림을 그릴 때 그 모자이크를 그릴 때 그 빠진 피스가 있고 네가 말하는 요 피스를 집어넣으면 그게 더 잘 보인다는 얘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거라고 바로.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서가 통과됐기 때문에 논문을 쓰게 된 거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인간관계 위주는 아닌 거야. 그래서 논문 쓰면서 약간 논지가 바뀌어서 그들의 인간관계와 그들의 신학관계는 신학적 발전은 서로 인터릴레이션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논지가 흐트러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도예시에서는 이들의 영국 일반적인 출발을 말할 수가 없다. 오직 신학적인 걸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간 거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그 분야를 써본 사람은 저밖에 없고 물론 제 논문을 그 뒤로 뭐 제가 출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사이테이션 얼마나 인용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졸업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새로운 걸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조규만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카톡방에 이렇게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그 반을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인 교수님 여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 쭉 해주셔서 특별히 이제 저도 또 고민 또 생겼습니다. 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간에 예전에 수업 그 하실 때 그 요한계시록 잘해주셨는데 아주 그 유용하게 예, 그 너무 요한계시록 감사하게 그것도 제가 네.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0장이 같은 얘기에 보니까 그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건 신학이 아니고 리딩입니다. 리딩.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딱 읽어보면 그런 답이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거듭나는 게 첫째 부활이다라는 것이 요한의 주장이에요. 그거를 첫째 부활 우리가 죽고 나서 몸이 신자가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 불신자가 부활하는 게 둘째 부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꽝이라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고 인간의 발명품이 천년왕국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후의 심판 이후에 부활한 성도를 새하늘로 새 땅에서 또 부활한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불모로 가는 게 이것이지 천년왕국에는 없다. 이게 제 논지예요. 그런데 저만 이런 논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더 발전하면 남들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논문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도 제 특강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제 요한계시록 강의 노트를 제가 컴퓨터를 한번 커피를 쏟아서 잊어먹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면 요한계시록 그 강의 설교도 다 있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하죠. 뭐. 그래서 너무 이거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할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 단톡방에 이걸 올린 다음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이 이렇게 다운 받으시든지 이거 다운 받는 법 아시죠? 다운 받으면 여러분도 따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다운 받아서 이거를 외워질 때까지 계속 들으셔야만 자기 논문을 그 형태에다가 이제 자기 걸 집어넣으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나가셔도 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야 이제 내가 그때부터 진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에게 장사를 한 거고. 예. 네, 실질적으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뭐냐면은 논문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일일이 터치해 주실 거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규만 오늘 목사님 네,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끝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규만 목사님 또 예. 예, 아이고, 준비하시느라고 한국교회 고생하시는 조규만 목사님 목사님한테 영성이 박수 한번 좋으시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규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조규만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그 짧은 지식이지만 또 배웠던 것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 논문이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마지막 논문 수업 준비하고 계신 학우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다 주 앞에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나는 사람은 후토크 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안 나가야 후토크 되네요. 같고요. 안 나가야 돼. 후토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록을 끕니다. 이제.